네. 이제 테이크아웃까지 파트를 마무리 짓고요. 테이크아웃이 파트 2예요. 네. 알고 있죠? 이제 오늘 다 마무리 지을 건데 파트 3하고 파트 4는 쉽습니다. 네네. 예, 파트 2에서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례 이야기를 어느 정도에 따라서 파트 2까지 끝냈을 때 30분, 아니 길면은 뭐 1시간까지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트 3에서 20분에서 파트 4에서 또 20분에서 1시간 40분, 1시간 50분에서 2시간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고요. 네네. 대부분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줍니다. 약간 짧죠, 사실. 네. 그쵸? 네. 그래서 파트 2는 줄이려면은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파트 3, 4도 빨리 하는 두 개를 합쳐서 15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5분 안에 네. 끝낼 수 있기에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파트 3죠? 네. 파트 3. 커피 턱시 다시 죄송합니다. 커피. 읽어볼래요? 톡서시티? 좋아요. 많은 분들한테 읽어보라고 시키세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게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강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CS 하시는 분들은 발음이 안 좋으면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사료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네.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분 중에서 일단 두 분을 제가 예로 들게요. 연예인 출신이 있고 그냥 성희롱 예방 CS 강사 출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인데 연예인 출신인 강사는 누굴 것 같아요? 김재동 씨.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시간에 1000. 지금 모르겠어요. 네. 여자는 누굴까요? 그 김미경 강사님. 그렇죠. 네. 네, 두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분 다 사투리를 쓴다는 겁니다. 네. 알죠? 네. 충남 사투리 쓰시고요, 경남 사투리 쓰실 거예요, 맞죠? 조금 그렇죠? 세기도 하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발음이랑 어투라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못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혓바닥이 뚱뚱합니다. 발음이 안 돼요. 특히나 또 심지어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냐? 비난을 받은 적은 있어요. 청중들한테 근데 그 강사님은 발음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죠. 네, 맞아요. 발음이 진짜 안 좋아서 네. 입을 크게 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심지어 저는 입도 작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해주셨는데 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나요, 제가? 잘 돼요. 잘 되죠? 네. 맞아요. 실제 말씀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발음이 어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몇 명 꼽고 싶은데 어쨌든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음 연습 당연히 하셔야죠. 하지만 스피칭 전문 강사가 아니시라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콘텐츠 위주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사도 하나의 이제 콘텐츠 제작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각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커피 중독이에요. 맞죠? 네. 원래는 카페인 중독이라고 해야지 맞지만 저는 커피 중독 썼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커피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좀 파트 1과 파트 2를 쭉 보셨으면은 파트 2에서는 A안, B안, C안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흐름을 가는데 커피 중독은 그냥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딱 창을 띄워보죠. 넘기면은 이제 커피 중독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커피 중독이신 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청중분들한테. 어떤 분들이 손을 드실 겁니다. 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커피 중독에 관한 상식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본인이 아시는 커피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중독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수험생 시절 때, 군인 시절 때 네. 있었는데 커피 중독은 캔커피로 치면은 하루에 4캔 이상 마시면은 커피 중독입니다.
뭐 그리고 나머지 뭐 원두커피나 아메리카노 역시 하루에 뭐 3잔이나 4잔 이상 마시게 되면은 중독이고요. 믹스커피도 그냥 믹스커피는 엄청 많이 마시잖아요. 자판기 커피. 네네. 그냥 그거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서 커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커피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걸릴까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런 대답을 하신 분이 있다면은 아주 강력하게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네. 그러면은 담배 금연을 못하는 이유는 담배를 못 끊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니코틴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담배를 많이 펴서 이렇게 대답하면 말이 됩니까?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답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청중분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커피 중독에 걸릴까요? 야,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커피 많이 마시나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무진장 많이 마셔요. 무진장.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설명하면은 스타벅스 아시죠? 네. 스타벅스가 한 도시에 100개 넘게 있나? 100개 넘게 있나? 하여튼간 네네.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많이 있는 도시가 서울이에요. 오. 이해 가세요? 심지어 서울 스타벅스 문이 할 것도 아니야. 그쵸. 서울 가보셨죠? 네. 강남이나 역삼 쪽 가면은 진짜 뭐 걸어서 15초에 한 개씩 봐. 눈 예, 돌리는 눈 데마다. 돌리는 데에 다 녹색 간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저희가 커피 중독을 심각하다. 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커피 왜 중독될까요? 커피 마시면은 네. 잠이 깨기도 하고 저희가 커피를 왜 마실까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이요? 네. 그런 습관이 왜 생겼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청중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되게 태도가 불량한 겁니다. 굉장히 사실 비난받아야 돼 터지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직장인이시거나 네. 뭐 아니면은 뭔가 삶에 살면서 좀 이제 파트 1, 파트 2를 통해서 자신 삶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게 유도를 해야 되냐면은 그냥 바쁘기 때문이에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말했잖아요. 잠을 안 자야 되니까. 네. 잠을 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러니까 저희 현대인들이 자꾸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커피 중독이 되게 돼요. 근데 커피 중독의 증상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아, 몰라요? 굉장히 쉽습니다. 커피 증상 중에서 중증은 정말 미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중증은 진짜 심해요. 중증 막 심장이 막 터질라 그러고 네. 죽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커피 중독의 초기 단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뭐냐면 커피를 안 마시면은 초조하고 막 불안해요. 네. 막 계속 심장이 빨빨빨 뛰니까 이게 막 좀 불안해진다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배우는 이 강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 잔의 여유. 그렇죠. 바로 한 잔의 여유. 커피 커뮤니케이션. 맞죠? 커뮤니케이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요, 제가 지금 커피 중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저희가 중독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아, 네네. 이해 가세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있죠? 네. 그죠? 카톡 많이 하죠? 네. SNS 팔로워 수 많죠? 네. 그쵸? 중독이에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요. 소통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 커피도 말이죠. 네. 한 잔 마시면 더 좋아요. 맞죠?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중독이 되면은 커피가 사람 몸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중독이 돼버리면은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쵸? 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청중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왜 우리는 커피를 마시냐? 바쁘고 여유가 없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네네. 도대체 우리는 왜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하려고 하냐? 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 넘어야 되고요. 네네. 200명 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친구가 100명이 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평생 살면서. 네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100명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 친구가 5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럼 그분은 친구를 1대1로 만나면은 1년이 다 가도 다 한 번씩 못 만나요. 하루에 한 명씩 그렇죠. 하루에 두세 명씩 만나도 힘들어요. 네. 그게 사실은 주말 없이 만나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리고 커피 중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기하면은 저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렇다고요? 바빠서 그렇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청중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맞아요. 커피가 어느 순간에 바빠서 하기보다는 그냥 아침에 그냥 사갖고 가요. 습관처럼. 그쵸. 네. 습관처럼 그냥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좀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냥 커피 말고 담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습관이죠. 네. 그쵸. 원래 담배 피시는 분들이 뭐라 핑계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핀다고 하는데 네. 저희 비흡연자분들이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건 습관이야. 전 정신병이라고 정신병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도 심지어 정부에서 정신병자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커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를 거 없어요. 니코틴이든 카페인이든 중독성이 있다면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맞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해져요. 맞죠? 네. 여기 계시는 분들 스마트폰 다 뺏어 볼까요? 그래서 뭐 다 집어 던지고, 예? 투지폰 다 집어 던지고, 앞으로 문자 하라고 하고, 좀 더 막 중독 심한 분들한테 양피지 2마리 줘가지고, 우리가 깃털로 써가지고 전달하고 할까요? 편지로만.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 중독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가지고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중독, 그러니까 SNS 중독을 좀 오. 어떻게 보면은 네. 뭐라고 하죠? 풍자하는 네네. 포스터인데 사람들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한계에 몰아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저희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사례를 끌어내셔야 돼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중독되어 있는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은 이 청중분들 중에서 몇 명은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네. 강사한테. 네.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또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제 물어보셔야 되냐면은 실제로 근데 저희가 이거는 온라인상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안 그러냐 이건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꼭 굳이 제가 궁금한 것도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만나야 되는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그쵸? 네.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커피를 마시는 목적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느 순간에 근데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맞죠? 네. 잘못된 거죠.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 여기 있는 굉장히 SNS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맞죠? 네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시작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주말만 되면 어디 놀러 가자고 합니다. 페북에 올리기 위해. 아, 그렇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통의 매개체로서 이제 SNS를 활용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냥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늘리기에 바쁜 거예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양은 늡니다.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쉬운 거예요. 네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커피 잘 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는 커피 좋아한다. 네. 그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커피 매니아들이 생겨요. 그쵸? 네. 근데 커피 매니아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커피 매니아가 왜 필요해요? 좋은 원두?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자기 커피를 잘 마시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걸 왜 자랑을 하냐고요. 난 하루에 커피 한 3-4잔 이상 마셔야 돼. 저희 이거 굉장히 근데 좀 반대 얘기를 해보자고요. 좀 더. 나는 하루에 소주를 3-4병씩 마셔야 돼.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맞죠? 네. 잘못된 거죠. 네. 난 하루에 담배를 3개나 피워야 돼. 심각한데.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여기다가 나는 커피를 하루에 3-4잔 마셔야 돼. 잘못된 거죠. 네. 다시 한번 또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면은 나는 하루에 팔로우 수하고 소통을 한 300번 해야 돼. 잘못된 겁니다.
저희는 너무 지금 극단적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한 가지를 하면은 빡세게 해. 그리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주객이 전도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SNS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SNS를 통해서 더욱더 열등감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책 같은 거를 또 소개시켜 주는 게 좋아요. 제가 또 사례 한 가지 갖고 왔는데 이거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읽어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안 읽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마 윤고은 작가분 이름은 아시나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 책이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희가 1인용 식탁이라고 해서 그냥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요새 현대사회에서 계속 혼자 밥 먹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 혼밥이라고 하죠. 네. 그죠? 혼밥이라고 하는데 혼자 밥 먹는 것을 가르쳐준 학원이 생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나중에 4단계는 뭐 삼겹살집에서 혼자서 밥 먹는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저 SNS 늘어났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됐죠? 네. 맞죠? 근데 고독은 증가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무인도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1인용 식탁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세 번째 파트의 목표는 당신들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연 나는 지금 중독인가 아닌가. 근데 굉장히 유치하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이걸 굳이 띄울 필요는 없겠죠.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 갔냐면은 여기다가 증상, 자가진단 방법 딱 띄워놔요. 네. 그죠? 근데 그게 필요 없어요. 사실. 띄워놓을 수도 있죠. 저도. SNS 중독, 뭐 카페인 중독 띄워놓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실력 없고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시간 끌려고 강의를 하신 강사분들 중에서 가장 최악이고 나쁜 사람들이 시간 끌려고 설문지 같은. 그렇죠 하시는 분들 잘못된 겁니다. 강의가 자기가 1시간밖에 못 하시면요 1시간만 하셔야 되고요 3시간 해야 되는데 자기 1시간밖에 못 해. 네. 그러면 1시간은 영상 틀어주셔요. 네. 10분짜리를 한 3개, 4개 틀어주고 쉬는 시간 주어주고 네. 설문지 돌리고 그다음 1시간 동안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플러스 갖고 계신 거예요. 강의를 하실 때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청중분들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청중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요. 대학생들도 압니다. 대학생들도 교수님들이 수업 대충 하면요. 요새는 평가하잖아요. 그죠? 네네. 깝니다. 네. 엄청 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물론 이제 청중분들한테 까이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강사분들 자기 스스로가 본인에게 떳떳할 수 있다면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PPT엔 자료가 없습니다. 맞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제가 멍청한 사람이냐? 아니야? 저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죠. 그거 얘기를 하면은 난 못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한 가지 정하시고 심리학이면 심리학, 철학이면 철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이거 같은 경우에 인문학에 속하겠죠? 네. 이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서로 배우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네. 뭐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해결 방법에 대해서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잠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